신호 1. 완벽한 페르소나를 가진 파트너. 당신은 지나치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항상 적절한 말을 하고 결코 취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며 소셜미디어에서의 삶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 융은 거의 한 세기 전에 우리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를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가 쓰는 사회적 가면. 그리고 여기 위험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흠잡을 데 없는 페르소나를 제시할 때 당신은 실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만들어진 퍼포먼스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민준이라는 제 고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2년의 여자친구가 늘 모든 것을 제어하는 듯 보이고 늘 긍정적이며 늘 완벽한 모습을 보였던 그녀가 조용히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심하게 무너져 전화로 울었습니다. 어떻게 몰랐지? 라고 묻곤 했죠.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페르소나에 반했고 그 사람 자신에게 반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디지털 문화가 이러한 페르소나들을 얼마나 증폭시키는지 때문입니다. 데이트 앱,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모두가 편집되고 최적화된 버전의 우리 자신을 보여주려는 경향을 돕습니다. 그러나 윤기 발견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실제 인간은 아름답게도 불안정합니다. 그들은 나쁜 날도 있고 불안감과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면들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성이 아니라 신중하게 유지된 페르소나일 뿐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페르소나에 몇 번이나 반했나요? 혹은 누군가를 인상 남기기 위해 페르소나를 연기한 적이 있나요? 신호 2. 애니마와 애니무스 투사의 함정. 융은 매력에 대해 혁신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감정, 그 즉각적인 매력은 마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파괴적일 수 있는 심리적 투사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남성성과 여성성의 원형 이미지를 내면에 지니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가 애니마 무의식 속 남성의 여성상과 애니무스 무의식 속 여성의 남성상라고 부르는 것.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즉시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내면의 이미지에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강렬하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낀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점이다. 당신은 실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심리적 투영에 사랑에 빠진 것이다. 당신이 보는 모든 사람 위에 이상화된 이미지를 겹쳐놓는 증강현실 안경을 쓰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이것이 우리가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투영할 때 바로 일어나는 일이다. 실제 사람은 우리의 투영에 의해 완전히 가려진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어보라. 그런 적이 있나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에 빠진 그 느낌. 유남의 한 연구에 따르면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기반한 관계는 점진적으로 발전한 관계에 비해 처음 2년 안에 끝날 확률이 60% 더 높다. 잠시 멈추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라. 당신 인생에서 그 마법 같은 순간의 느낌으로 시작된 관계가 몇 번이나 있었나요? 이제 말해보세요. 그중 몇이나 지속되었나요? 왜냐하면 투영은 피할 수 없이 해체되기 마련이고 그것은 항상 해체된다. 그때 드러나는 실제 사람은 우리가 만든 이미지와 전혀 다를 수 있다. 윤근 이에 대해 명확히 말했다.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투영은 특히 위험한데 그것이 사실상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을 깊이 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연애 앱 시대에 이것은 유행병이 되어버렸다. 사진 2장과 한 줄의 소개를 바탕으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는 일이, 그것은 순수하게 아니마 아니무스의 투영이 작동하는 모습이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환상에 빠져들고 있다. 함께 생각해보자. 당신이 그 마법 같은 즉각적인 매력을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 사람이 당신이 상상한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나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낭만적 이상을 투영하는지 이해했으니 윤근 우리도 우리 내면의 가장 어두운 면을 똑같이 투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훨씬 더 파괴적인 역학을 만들어냅니다. 신호 3. 그림자 투영의 전쟁. 여기 윤기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파트너에게서 가장 짜증나는 것이 대개 당신 자신이 거부하는 면들, 당신의 심리적 그림자의 직접적인 반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림자는 융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 거부당한 자질들, 억눌린 충동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는 두려워하는 가장 깊은 두려움까지 포함한다. 파트너에게 우리 그림자를 비추게 되면 나는 이를 투영의 전쟁이라고 부른다. 짜증 하나하나, 비판 하나하나, 난 절대 그럴 리 없어라는 말은 잠재적으로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투영한 것일 수 있다. 상상해 보세요. 지은이 남편을 게으르다고 비판하는 모습. 그녀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전혀 쉬지 않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가 보이는 게으름에 대한 그녀의 혐오가 사실은 자신의 거부된 휴식, 욕구였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멈추고 싶어 했던 그 부분을, 그러나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서연은 성공한 임원이었고 남편이 게으르고 야망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을 멈추지 못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몇 달에 걸친 탐색 끝에 우리는 서연이 경력 때문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서 보였던 게으름은 사실 그녀 자신의 휴식, 즐거움, 일 이외의 인간으로서의 필요를 억눌렀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타인에게서 우리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이 가장 절실히 통합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윤근 관계에 있는 누구나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한다고 말한 말이 있다. 타인에게서 우리가 거슬리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할 수 있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느껴보세요. 타인을 비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에게서도 인정하는 특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파트너에게 정말로 거슬리는 3가지 특징을 머리로 떠올려 보세요. 이제 아주 솔직해지세요. 이 특징들의 어떤 버전이 당신 안에도 있어 당신이 보기를 피하는 것이 있나요? 이것은 그림자 작업 중 가장 불편한 일일 수 있지만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투영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을 통합하기 시작하면 관계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림자를 어떻게 투영하는지 이해했으니 더 충격적인 것을 밝힐 차례입니다. 투영이 강해질수록 윤근 우리가 문자 그대로 소유당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당신은 지금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이어질 내용은 수년간 반복해온 패턴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신호사, 소유의 패턴. 이제 윤기, 특히 위험하다고 여겼던 영역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애니마나 애니무스에 의해 소유당하는 상태가 되는 때입니다. 이 현상은 당신이 모르게 관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윤근 이성에게 자연스럽게 매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특정 패턴들을 식별했다. 먼저 남자에게서 나타나는 아니마에 의한 지배에 대해 말해보자. 남자에 의해 지배받는 아니마는 윤기 부른 가짜 여성성을 발전시킨다. 그는 지나치게 민감하고 극적이며 수동 공격적이 된다. 이는 낭만적으로 보상받지 못할 때 분개하는 소위 좋은 남자이다. 잠깐 멈춰보자. 이 남자를 알고 있나요?
어쩌면 당신 자신일지도 모른다. 모든 문을 여는 남자이지만 보상받지 못한다고 분개한다. 전혀 잘못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말한다. 상처를 품고 있다가 사소한 일들로 터뜨린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길 바란다.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관심을 받지 못하면 투덜거리고 무의식적으로 민감함으로 포장된 조작적 행동을 취한다. 이제 잠시 멈춰보자. 당신은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왜 사람들이 나를 더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아니마의 지배를 받는 말이다. 칼 윤기 발견한 아이러니는 잔혹하지만 해방적이다. 잔혹한 아이러니는 여성을 기쁘게 하려다 그가 끌어들이려는 바로 그 여성들을 정확히 멀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왜일까? 이는 여성성을 어린아이의 왜곡된 연기로 연기하고 있을 뿐 이 자질들을 진정으로 통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애니무스에 의해 지배받는 여성은 그녀는 의견이 고집스럽게 굳어지고 구두상으로 논쟁을 즐기며 지적으로 우월감을 자주 표할 태도를 취한다. 늘 옳아야 한다고 여기는 여성이며 대화를 논쟁으로 바꾸고 무의식적으로 남성들과 경쟁하며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잠깐만요. 지금 바로 당신도 이걸 하고 있나요? 이 패턴들을 설명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삶 속의 특정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나요? 이것이 윤기 옳았다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융 분석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렇습니다. 아니마의 지배받은 남자와 아니무스의 지배받은 여자는 실제로 부모와의 어린 시절 역동을 재현하고 있다. 착한 남자는 지배적인 어머니와의 관계를 반복하고 있다. 논쟁적인 여성은 부재하거나 비판적인 아버지와 경쟁하고 있다. 미라는 또 다른 고객으로서 이 패턴을 완전히 자각했다. 그녀는 모든 관계에서 자신이 어머니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조직하고 결정을 내리고 비판하는 것. 남자들은 처음에는 돌봄을 받는 것을 좋아했지만 결국 반발하거나 멀어졌다. 나는 그들을 아이들로 바꿔버린다 라고 그녀는 깨달았고 그들이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나중에 스스로를 탓했다고 말했다. 당신은 주변에서 보았거나 경험한 관계들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보았나요? 누군가가 자신이 지닐 책임이 아닌 책임을 떠맡고 그로 인해 나중에 원망하게 되나요? 또는 누가 자신의 삶을 해결해 줄 파트너를 찾으려 하고 스스로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윤근 분명히 말했다. 부모-자식 역학에 기반한 관계는 실패하거나 독성이 따르는 경향이 있다. 건강한 성인들은 대체 부모가 아닌 파트너를 찾는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패턴이 작동하는 모습을 특별한 심리 렌즈로 상상해보라.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패턴을 식별할 수 있나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착한 남자나 논쟁을 일삼는 여자처럼 행동한 적이 있나요? 당신을 돌봐줄 누군가를 찾았거나 성인인 누군가의 돌봄 제공자 역할을 맡은 적이 있나요? 우리가 다루었던 이 모든 패턴들, 페르소나, 투사, 그림자, 소유, 욕망, 윤기 비기능적 관계의 뿌리로 보았던 중심 문제를 가리킨다. 그것이 그가 개별화의 왜곡이라고 부른 것이다. 신호 5개, 개별화의 왜곡, 그리고 보너스 신호, 6문제의 핵심에 도달했다. 윤근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개별화 과정,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되어가는 것을 피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신의 상처, 두려움, 미완성의 잠재력을 직시하는 것보다 로맨틱한 드라마에 빠지는 것이 더 쉽다.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이 스스로를 완성하는 힘든 임무를 떠맡는 것보다 더 편하다. 당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이
스스로를 완성하는 고된 임무를 떠맡는 것보다 더 편하다. 그러나 윤기 밝힌 혁명적 진실은 이렇다.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을 완성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누구의 반쪽도 아니다. 건강한 관계는 이미 온전해지려는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된다. 제임스 홀리스 현대 융 분석가는 탁월하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관계는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6번째 보너스 신호인 원형 전이로 이끕니다. 당신은 앞에 있는 실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이 투사한 원형에 의해 관계를 맺고 있나요? 구원자 영웅, 자애로운 어머니, 매혹적인 반항과 위기에 처한 처녀, 당신의 관계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는 앞에 있는 그 고유한 사람을 알아가는 대신 원형 시나리오를 따라가려던 것이었나요? 과거의 관계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그 사람의 아이디어에 매료되었나요? 반항적 음악가, 강력한 임원, 신비로운 남자, 구해줘야 한다고 느낀 섬세한 여성. 당신은 개인이 아니라 원형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성숙한 관계의 진정한 일은 상대를 원형에 맞추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원형을 연기해 그녀를 인상시키려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융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진정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버전이나 가장 인상적인 페르소나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인간성, 모든 모순, 취약성, 그리고 그것이 수반하는 불완전한 아름다움을 포함합니다.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이 연습을 해봅시다. 눈을 5초 동안 감으세요. 최근 당신을 강하게 매료시킨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아주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당신은 실제 사람에게 빠졌나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이 만들어낸 아이디어에 빠졌나요? 마음속으로 적어보세요. 어떤 원형을 투사했나요? 구원자, 뮤즈, 반항가, 주. 개별화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진실에 헌신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윤기 발견한 반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패턴들을 보게 되면 당신은 관계에서 거의 초자연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밝히려는 것은 제 고객들이 이 순환을 몇 주 만에 깨뜨리는 데 사용한 정확한 도구들입니다. 의식 있는 관계를 위한 실천 단계들 단 20분 만에 당신은 거의 한 세기 전 윤기식별한 6가지 신호를 발견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패턴들이다. 이제 당신은 민준, 서연, 미라가 관계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데 사용한 실용적인 도구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융의 아이디어가 오늘 시작으로 당신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개념이 아니라 민준, 서연, 미라 같은 실제 사람들이 자신의 관계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데 사용한 도구들입니다. 3가지 기본 단계로 오늘 시작하기. 첫째, 당신의 투사 탐지기를 개발하라. 강한 매력이나 극심한 짜증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라. 이것이 내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을 수 있을까? 과도한 정서적 반응은 항상 투사의 신호다. 둘째, 윤기불은 투사에서 벗어나기를 실천하라. 누군가를 이상화하거나 비하하고 있음을 느낄 때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 사람은 나의 기대나 환상 너머로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요? 서연은 바로 이 일을 정확히 해냈다.
그녀가 모든 파트너에게 지배적인 애니무스를 투사하고 있음을 알아챘을 때 멈췄다. 숨을 고르고 물었다. 준호는 내 기대 없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 6달 후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처음으로 실제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내 환상이 아니다. 그들은 작년에 결혼했다. 셋째, 그림자 작업을 규칙적으로 하라. 지금 멈추고 남들이 당신이 가장 비판하는 3가지 특징을 적어라. 그런 다음 정직하게 그 특징들의 그런 버전들을 당신 자신 안에서 찾아보라. 당신은 어디에서 당신이 비난하는 이러한 자질들을 표현하고 있나요? 이것은 자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의식적이고 자비로워지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멈추고 눈을 3초 동안 감으세요. 이제 그것들이 정확히 일어날 때 이 투사들을 식별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힘을 줄까요? 관계를 추구하기 전에 당신의 개별화를 발전시키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삶을 나누고 싶어 완전해서 파트너를 찾는 걸까요? 아니면 비어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는 걸까요? 급진적 진정성을 실천하라. 인상을 줄여 애쓰기보다는 취약해지는 것을 시도하라. 최고의 버전을 연기하기보다는 진짜 인간성을 보여라. 진정한 관계는 상호 진정성의 비옥한 땅에서만 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관계의 목적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의식적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부수적인 결과일 수 있지만 진정한 가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진정으로 보려 하고 보이는데 헌신할 때 일어나는 성장에 있습니다. 융 박사는 의식적인 관계가 영적 성장의 가장 강력한 형태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우리의 투사를 위한 거울로 더 이상 삼지 않고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될 때 신성에 가까운 무언가를 경험합니다. 지금 멈추고 되돌아보세요. 이 패턴들 중 어떤 것이 자신 안에서 드러나는가? 오늘 더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 지금 당장 어떤 첫걸음을 뗄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자신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패턴들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오면 우리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관계는 성장의 실험실이자 자기 통찰의 거울이며 진정한 연결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자신과 상대를 명확하고 연민으로 바라볼 용기를 가질 때만 일어납니다. 이런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융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댓글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준 신호 번호만 적어주세요. 1, 2, 3, 4, 5 또는 6. 그리고 이 패턴을 깨뜨리기 위한 융의 구체적 기법을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을 클릭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관계를 변형시키는 그림자 통합의 정확한 방법을 공개합니다. 관계에서 의식을 갖고 성장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관계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도 바꿉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구축하는 각 의식적인 관계는 당신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진정성 있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세대를 거쳐 퍼지는 의식의 물결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패턴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순환을 끊고 의식적인 사랑의 유산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친구여, 개별화의 진정한 성스러운 작업입니다.